다소 생경할 수 있는 바로 저 사람은 서대문구의 구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꽤 논란이 됐던 건 이거죠. 공식적인 이름은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 이 안동 생가 복원을 왜 도대체 서울의 서대문구에서 발의하냐. 논란이 커지니까 어제 오후에 없었던 일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수습 이후를 두고도 여러 뒷말들이 여전합니다. 제목도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과도한 충성 경쟁이더라고요. 안동에 있는 생가를 복원하자라는 얘기를 서대문 구의회에서 왜 합니까? 왜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건의안을 발의했는지가 사실 제가 이제 그 경북 안동 출신이에요. 그 안동 지역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 단지 이제 건의를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예산으로 소요되는 부분도 아니고 서대문 주민을 떠나서 대한민국 그 국민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살아온 그 발자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국민들이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새롭게 알았어요. 이분이 안동 출신이랍니다.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의회은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에서 꽤 중책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거 생가복원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되니까 철회하겠다 없었던 일이 됐는데 철회하면서 했던 발언도 재차 논란입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자칫 대통령실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철회한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대통령께 송구한다고 했어요.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이름을 좀 알리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들 돈 들여서 하는 거 그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서대문구 의회라는 공식적인 기구의 이제 구의원이 이걸 요청하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또 이거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왜 그 멀리에 있는 서대문구 의원이 저렇게까지 안동 일까지 신경 썼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대문구에도 꽤 신경 쓸 일이 많을 텐데 말이죠. 결국 이게 이제 어떤 이 팬덤 정치가 저는 낳은 하나의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나 국민들 전체의 어떤 이 시각을 보는 것보다는 자기를 찍어줄 수 있는 팬덤들의 어떤 눈치만 보다 보니 이제 이런 결국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팬덤들이 요구하고 팬덤들이 좋아하면 그걸 그냥 추진하고 또 본인은 그렇게 해서 공천받고 구의원 되고 이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저렇게 TV 한번 나오셨잖아요.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을 언급하셨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저는 적어도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구 단위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 이슈가 됐고 본인이 카메라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긴 한데 철회한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께 송구할 일이 아니라 서대문 구민들에게 사과할 일 혹은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메시지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아마 본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의정 활동의 물론 일환이긴 합니다만 서대문구와 안동은 너무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한 200km, 300km 가나요? 그렇죠. 사실 무관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구의회 활동을 할 때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건의안은 말 그대로 서대문구의 의회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에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일이 있을 때 이제 말 그대로 강제성을 가지진 않고 입장 표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은 비교적 이런 논란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혹시 지방선거 앞두고 과잉 경쟁하는 거 아니야? 이거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철회도 했고 본인들이 대통령실에 부담 안 주고 송구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일단락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뜯어볼 건 또 뜯어봐야죠. 이재명 대통령의 생애와 발자취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특정 인물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지역 소외 문제를 해결한다. 글쎄 생각해보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 해당 지역과 상관없는 구의회에서 이런 건의안이 올라갔으면 당시에 정치권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요? 강전혜 변호사님. 백번양보에서 서대문구에서 안동의 일까지 관여해서 생가복원을 추진한다고 치더라도 생가복원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정권이 마무리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과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다음에 한다.
이런 게 보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아직 뭐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생가보건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께서 개인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한번 입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도 이렇게 응하신 것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워서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도 못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저 이야기도 굉장히 저는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애와 발자취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결국 대통령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그 살아오신 발자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라고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통령의 직을 내려놓은 뒤에 바로 뭐 생가보건 이런 것들이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 수사들 이런 것들이 모두 마무리가 된 뒤에 그때 저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서대문 구의회 중책을 맡고 있는 글쎄요. 저 멀리 떨어진 경상북도 안동에 대통령 생가보건 추진 건의안을 냈다가 철회했고 대통령에게 송구하다는 입장까지 추가로 냈습니다. 예, 6위였습니다.